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KB국민은행의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릴 인크루트의 대표 컨설턴트 구민규입니다. 네,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2016년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한 분의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3점 중반대의 그런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격증은 3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토익 점수와 이런 금융 자격증을 기재하는 것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2016년 KB국민은행 하반기 L1 직무에 합격한, 일반직으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건장한 체격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 특징적으로 S전자 영업 인턴십을 통해서 세일즈와 일머리를 습득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용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을 볼 때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본인만의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원하기 전에 캐릭터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셉은 진중함으로 신뢰를 주고 노력을 통해 컴플렉스를 극복한 의지 있는 지원자라는 이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 뱅커라는 직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본인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뱅커로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그리고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는 이 능동적인 지원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취업 준비에 임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귀하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네, 라이트한 거죠. 네, 200자 이내로 주어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귀하를 소개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물어본 이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를 파악하기 위한 워밍업이죠. 가볍게. 그리고 은행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 보통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소개를 할 때도 이 지원 동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캐릭터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행업이 뭐 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산업 분석, 그리고 그 개별 은행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기업 분석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 이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점들이 녹아있는 지원 동기에 기반한 자기소개라고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꼭 은행이 결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만의 아주 특별한 장점,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은행에서 필요한 캐릭터와 연결된다면 그 점들도 귀하를 소개하여 주십시오라는 항목에 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200자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팀이 지원자의 이 캐릭터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중점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에 필요한 자질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차별화된 강점 또는 지원자의 캐릭터가 직무 필요 역량과 매칭되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네, 합격한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제목으로 신뢰 아이콘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칫 이 신뢰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 친구가 신뢰를 얻어왔는지 얻어왔길래 이 신뢰 아이콘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서두가 굉장히 신선하고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입니다. 저는 진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키워드죠. 진중함을 기반으로 한 대화법을 통해서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대화를 나눌 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결과를 한 번 더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인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만남에서 신뢰를 얻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만 합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신뢰를 얻는 기회가 많아졌다. 자,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많은 고객들을 만나야만 되겠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 이게 은행 업무와 직결되는 부분 아닐까요? 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귀하가 경험한 일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경험을 약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소개와 마찬가지로 200자 이내로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했던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또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지원자의 배경과 성향을 파악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아웃스탠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두드러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두드러진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나 너무나 일상적인 경험들은 배제해 주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매우 특별하면 경험들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은행 업무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입니다. 200자 이내이기 때문에 장황한 사례 제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장황한 사례를 제시하는 순간 200자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요. 경험만 다 쓰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행과 특별히 관계된 경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이 자기소개를 쓰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술을 해주실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합격한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소제목을 주어졌습니다. 우럭썰기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재는 티저형 그런 소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목을 보는 순간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이 가는 그런 소제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갈치라고 하는 그 어시장에서 300마리 이상의 우럭을 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관광객으로 가득 차서 주방에 손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빙을 했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주방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먹지 못하는 횟감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좀 이 부분에서 현실성을 주어졌죠. 그리고 수백 번의 반복 끝에 우럭 썰기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장인 정신으로 맞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우럭 썰기를 통해서 반복적인 이런 우럭 썰기를 통해서 그냥 이게 반복적인 활동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고 장인 정신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횟집에서 우럭을 썰어내는 이런 반복적인 업무, 장인 정신을 지니고 해왔다는 사례를 제시해서 은행에서는 루틴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한 업무들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스마트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귀하에게 하루 1일의 자유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며 그리고 이유를 약술하라. 200자 이내입니다. 역시 이것도 컴팩트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원이 갖추어진 상태의 상황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제약 조건을 제시해서 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의 제시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이 창의성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향락적이거나 너무나 소소한 일상적인 욕망을 서술하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향락적인 것들은
선호하지 않을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200자 이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유 부분이 너무나 적게 구성이 된다면 이 항목을 제대로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루라는 제약 조건 내에서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들은 이 하루라는 제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격한 친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과 기문과의 식사. 과거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KB국민은행은 아주 인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여기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대문장과 기문과의 저녁 식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김훈의 작품 칼의 노래를 펴면 저자 소개란에 글쓰기를 사랑하는 작가라는 문구와 그의 20년에 이르는 경력이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대문장과 기문을 찾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겪었던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조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숨겨진 의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원들은 고객들과 많이 만나게 되죠. 이럴 때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자라고 한다면 고객과 돈 이야기 외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야기라든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질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대문장가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스마트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항목입니다.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물었죠. 이것은 이제 600자 이내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묻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난한 지원 동기는 무난히가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와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차별화된 강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00자 이내이기 때문에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행원분의 미소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이 은행에 지원한다. 또는 내가 만든 첫 통장이 KB국민은행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이 은행을 지원한다라는 아주 식상하고 누구나 다 쓸 법한 이런 지원 동기는 지양하셔야만 합니다. 네, 합격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KB국민은행으로 소제목을 뽑아냈습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경제경영 학술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장 선배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현직자의 시선에서 은행의 매력을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선배님은 대출을 담당한 기업이 성공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업무가 설렘으로 가득했고 결국 실질적인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많은 업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은 현직자만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KB국민은행의 회원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일상적인 그런 이제 학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은행원으로서 얻게 될 자부심과 만족감을 제시해서 안정적으로 지원 동기를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뱅커 ing 라고 소제목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기대한 것은 은행원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고 이것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노력으로 발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발전해야 하는 국민은행의 상황과 오버랩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ing라는 진행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항목의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이죠. 역량 밸런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밸런스라는 부분은 세일즈를 위한 추진력과 세일즈를 뒷받침하는 이런 꼼꼼함을 갖췄다라는 이 밸런스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경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S전자의 판매 인턴십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일즈 능력을 이제 키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판매 후에 해필콤 및 관련 서류 정리 등 꼼꼼한 관리로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상품이라도 세일즈를 해야 보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추진력은 세일즈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추진력을 어필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은행은 서류를 기반으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비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역량을 각각 이렇게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사 담당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5번째 항목입니다. 귀하가 살아오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 실패 또는 성공이 있다면 이게 무엇인지 기술을 하라. 그리고 600자 이내로 기술을 하라. 이런 항목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제자는 목표를 달성해내는 과정을 통한 역량을 발견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위한 전략적 노력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 및 변화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목표란 주의하셔야 됩니다. 손쉽게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만 성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함몰되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라고 해서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네, 합격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54kg의 멸치에서 보디빌더가 되기까지라고 조금은 더 도발적인 그런 티저형 소제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하나만으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강점으로 만들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키도 덩치도 커져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54kg의 왜소한 체격,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TV에서 추노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선천적으로 이런 왜소한 체력을 극복한 이 장혁이라는 모델을 롤모델로 삼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기 하나가 없었지만 헬스클럽에 새벽까지 출근을 해서 일도 돕고 그리고 운동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아저씨들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먼저 다가가서 같이 운동을 도와주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꾸준하게 6년 동안 운동을 해오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본인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어떤 지인들을 함께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지인들을 위한 데일리 운동 프로그램도 본인이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육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 제시와 지인을 위한 이타적인 속성을 함께 제시를 했고요. 노력을 통한 결과로 정신적 성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참신성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번째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일을 해결 또는 극복한 경험을 소개하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600자 이내로 서술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 및 리더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해결과 극복은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복한 경험만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점을 비중 있게 다뤄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미, 항목에서 우리의 의미를 주어졌기 때문에 비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과 이공계의 융합, 이를 통해서 최고를 만들다. 이공계와의 융합으로 항만 산업의 IoT 적용 가능성 주제를 성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각하는 방법과 지식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공계와 그리고 인문계열의 그런 충돌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공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위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문계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각 계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 마케팅과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된 5개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전공의 연합을 검토할 수 있었고 결국은 드론을 활용해서 항만을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확실히 서술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의미는 이 친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융합하여 최고를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와의 융합으로 항만 산업의 IoT를 적용하는 그런 드론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존중과 융합이라는 가치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가치를 이뤄낸 수단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소통은 KB국민은행의 아주 중요한 인재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소통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적어줌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인재상과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소통을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KB국민은행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인재다라는 것을 스마트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하가 생각하는 뱅커, 은행원이란 무엇이며 그 은행원을 위해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기술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항목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한 번 더 상기하시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 덕목을 통해서 직무 준비성과 논리력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능력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칫 식상해질 수 있는 그런 비유법은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정비를 통한 영업력과 핀테크를 강조하는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의 지금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좀 더 차별화되게 서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을 위한 마인드 세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 그리고 지식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는 벤츠. 벤츠가 은행원과 닮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원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벤츠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 비유하다니 좀 독특하죠? 네, 벤츠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 신뢰감을 주는 은행원의 브랜드에 은행원을 투영하여 본인 또한 그러한 이미지와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츠죠? 그리고 이 벤츠는 이 로고가 이렇게 삼각형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바다 이 세 가지 그 분야에서 모두 다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명차 벤츠의 고객 지향 속성에 은행원들을 이입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은행원은 벤츠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벤츠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고객 지향적 자세로 고객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신뢰와 믿음을 얻어왔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명차 브랜드죠. 그래서 은행원은 고객 지향적인 자세로 믿음과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어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기반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벤츠의 속성을 기반으로 왜 은행원이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오토메이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에 맞추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즉, 전 분야에서 가장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는 은행원도 다양한 업무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안에서 최고라는 전문성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츠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시해서 은행원도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 엠블럼에 숨겨진 최고 지향의 의미를 차용해서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하라고 주어졌던 은행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자기개발 능력, 두 번째는 수용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자기개발 능력은 업무 외의 시간도 고객 지향에 투자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전문성 증가 및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로서 고객의 신뢰와 업무 효율 모두 금융 전문성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고객의 이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전행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 능력입니다. 변화하는 제도 그리고 산업, 고객의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아웃바운드 채널의 확산, 그리고 핀테크의 확산, 그리고 바젤3 등 이런 은행의 변화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역량은 우럭설기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장인 정신과 전문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소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포부로는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하는 업무에 적응하겠다. 이를 통해서 노력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미리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은행권의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고
과거에 있었던 항목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해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